고요한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진천 마을은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완만한 언덕들이 감싸고 있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 언덕 중턱에는 마을 사람들이 영면하는 공동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묘지였지만 그곳의 모든 무덤은 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관리해온 박씨 할아버지의 손길 덕분에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는 과묵한 성격으로 언덕 아래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계셨다. 그의 주요 일과는 묘지를 청소하고 무덤을 관리하며 마을의 장례의식을 챙기는 것이었다. 그의 삶은 묘지의 고요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그곳에서 그는 바깥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곤 했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씨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빗자루와 물통을 들고 묘지로 향했다. 지난밤 내린 폭우로 인해 많은 조화가 쓰러지고 일부 무덤 주변의 흙이 무너져 있었다. 그는 빗자루질을 하면서 중얼거렸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 또 손볼 곳이 많겠구먼. 새로 지어진 무덤 하나를 지나가던 박씨 할아버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 무덤은 몇 달 전 아이를 뵌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젊은 여인 김혜진 씨의 무덤이었다. 무덤은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고 작은 비석에는 김혜진 1998년 2023년 영원히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땅바닥에 박씨 할아버지는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흰색 얇은 천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누가 두고 간 것인가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자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건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말도 안 돼. 박씨 할아버지는 몸을 떨며 서둘러 천을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갓 태어난 듯 아직 핏기 어린 아기가 천에 감싸져 있었다. 아기는 춥거나 배고픈 기색 없이 작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박씨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을 듯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기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것일까? 누가 여기다 둔 것일까? 왜 하필 김혜진 씨의 무덤 위에 둔 것일까? 혜진 씨 무덤에서 발견된 아기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단 몇 시간 만에 공동묘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마을 노인들은 으스스한 심령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저었다. 참 희한하네. 어쩌다 갓난아기가 저 무덤 위에서 밤을 지낸 걸까? 마을의 어른인 박씨 할머니가 말했다. 혹시 혜진 씨의 아기가 돌아온 걸까? 아직 저승에 못 간 건지도 모르지. 다른 사람이 으스스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일부 사람들은 괴이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지난밤 혜진 씨의 그림자가 무덤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신령의 계시다고 믿었다. 평소에 미신을 믿지 않던 박씨 할아버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아기를 안고 마을 보건소로 가서 검진을 받기로 했다. 가는 길에 그는 아기를 안고 중얼거렸다. 아이야, 할아버지가 널 다시는 추위에 떨게 하지 않으마. 보건소에서 40대 후반의 나이로 꼼꼼하고 혜진 씨를 잘 알고 있던 간호사 최 간호사는 이미 준비된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기의 건강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밤새 밖에 방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영양실조나 감기 기운 없이 건강하다는 점이었다. 이 아기는 아주 건강해요. 정말 기적이에요. 최 간호사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었는지 알아봐야 해요. 박씨 할아버지는 옆에 앉아 여전히 아기를 감싼 흰 천을 꼭 쥐고 있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저 무덤은 혜진 씨의 것이 혹시? 최 간호사는 침묵했다. 혜진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마음속에 슬픈 기억을 되살려 놓는 듯했다. 박씨 할아버지, 저는 혜진 씨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해요. 상의 끝에 박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이 사건을 면사무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그들은 혜진 씨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아기 뒤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정보를 제공했다. 혜진 씨는 아름답고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지만 결혼 생활에서 많은 불행을 겪었다. 세상을 떠나기 전 혜진 씨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혜진 씨가 사망했을 때 박 씨 할아버지와 몇몇 이웃만이 장례를 치렀다. 남편 가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단서들은 사람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왜 무덤이 아기 출연과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박 씨 할아버지는 혜진 씨의 무덤으로 돌아와 추가 단서를 찾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빗물에 젖어 희미해진 낡은 편지 한 통이 비석 틈에 숨겨져 있었다. 편지는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고 몇 줄에 불과했다. 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혹시 누가 이 아이를 발견한다면 제발 이 아이에게 살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편지 내용은 저승에서 온 메시지 같았지만 그 기이한 갓난아기의 진실을 밝히는 첫 단서이기도 했다. 진천 마을은 혜진 씨의 무덤에서 기이한 발견이 있은 후 잠들지 못했다. 며칠 후에도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혜진 씨가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그녀는 착하고 예쁜 여인이었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 혜진 씨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병약했다. 20살이 되자 그녀는 이웃 마을의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그녀는 여기서부터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바로 시작되었다. 혜진 씨의 시댁은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혜진 씨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혜진 씨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기뻐하기는커녕 아이가 자기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다. 남편이 자주 멀리 일하러 갔기 때문이었다. 이 의심 때문에 혜진 씨는 소외감을 느끼고 6개월이 되었을 때 집에서 쫓겨났다. 갈 곳이 없어진 혜진 씨는 친정어머니의 낡은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살았다. 거기서 그녀는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허약한 건강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혜진 씨는 아이를 낳으면서 세상을 떠났다. 갓 태어난 아이는 세상빛을 보지도 못하고 무덤으로 끌려갔다. 박 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비석 틈에서 편지를 발견한 후 아기의 출현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들은 희미한 단서들을 따라갔다. 이 편지는 혜진 씨 본인이나 그녀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최 간호사는 빗물에 젖은 편지 봉투를 든 채 말했다.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해요. 박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의 시댁을 다시 찾아가 보겠어. 그들이 책임을 부인했어도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박 씨 할아버지는 혜진 씨의 시댁을 찾아갔고 최 간호사는 무덤과 아기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다. 박 씨 할아버지가 혜진 씨의 시아버지인 박진태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박 씨의 집안 어른인 박진태 씨는 매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씨에 대한 일은 우리와 오래전에 끝났소. 그 아이는 우리와 상관없소.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마시오. 박 씨 할아버지는 낙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편지를 보면 그 아이가 박 씨 집안의 아이일 수도 있어. 정말 그렇다면 당신들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박진태 씨는 말을 잃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집 안에 있던 박 씨의 어머니, 즉 혜진 씨의 시어머니인 윤 씨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라면 왜 무덤에 있는 것이죠? 대답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박 씨 할아버지는 그들의 부인 뒤에 숨은 걱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한편 최 간호사는 아기의 건강을 좀 더 자세히 검사했다. 그녀는 기이한 점을 발견했다. 아기는 밖에서 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이나 탈수 증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기는 무덤에 놓이기 전에 누군가가 돌본 것 같아요. 그녀는 박 씨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때 말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일부러 아기를 거기에 데려다 놓은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게다가 최 간호사는 아기의 왼쪽 어깨에서 작은 점을 발견했다. 혜진 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점이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깜짝 놀랐고 아기가 숨진 엄마와 특별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박 씨 할아버지는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다시 무덤으로 돌아갔을 때
무덤 머리 부분에 작은 돌 아래에 숨겨진 다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이 편지는 더 짧았지만 내용은 더욱 복잡했다. 내 아이는 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누가 발견한다면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없었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지는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누가 이 글을 쓴 것일까? 혜진 씨일까? 아니면 그녀와 관련된 다른 사람일까? 왜 그들은 아기를 보호하는 대신 여기에 두었을까? 수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듯하자 박씨 할아버지는 박씨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옥씨 할머니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옥씨 할머니는 혜진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집안에서 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혜진 씨는 외도를 했다는 누명을 썼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옥씨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그녀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살려달라고 울었던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저는 집안에서 누군가가 고의로 그녀를 망치려고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옥씨 할머니의 말은 박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를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 아기가 어두운 음모의 결과일까? 그리고 아기가 무덤에 나타난 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일까? 박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모든 단서를 종합한 결과 아기가 우연히 혜진 씨의 무덤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누군가 아니면 혜진 씨의 영혼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은 편지를 쓴 사람과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 했다. 박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아기에 대한 수수께끼와 혜진 씨 집안의 관련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단서를 찾기로 했다. 그들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 혜진 씨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서는 혜진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집이었다. 혜진 씨의 어머니인 화 씨는 이미 노쇠했지만 혜진 씨가 시댁에서 쫓겨났을 때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혜진이는 늘 아이가 살 수 있기를 바랐어. 떠나기 전에도 남편이 돌아와서 아이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화 씨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누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 아마 그녀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간 걸 거야. 화 씨의 말은 박 씨 할아버지를 더욱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혜진 씨의 시댁을 다시 방문한 박 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다시 한번 비협조적인 거절에 직면했다. 하지만 박 씨 할아버지가 아기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마주하자 그들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혜진 씨의 시아버지인 박진태 씨는 결국 가족이 혜진 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명예 때문에 그녀와 관계하고 싶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뜻밖의 사실을 폭로했다. 혜진이가 쫓겨나기 전 내 동생 박혜준이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 그는 자주 혜진이 집에 갔었고 그가 뭔가를 저질렀다고 의심했었지. 그 말을 듣고 박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혜진 씨의 비극에서 남편의 동생인 박혜준의 역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30대 후반의 박혜준은 현재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다. 박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가 찾아왔을 때 그는 당황하며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그는 갑자기 털어놓았다. 나는 혜진 씨를 짝사랑했어. 하지만 그 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나는 가족이 그녀를 쫓아낼 때 그녀를 도우려고 했지만 그녀를 지지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잘못했어. 박혜준은 절망감에 혜진 씨의 무덤 위에 편지를 숨겼다고 인정했다. 자기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 아기는 내 아이일 수 없어. 하지만 만약 내 가족의 아이라면 혜진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소. 수사가 막다른 골목으로 향할 즈음 갑자기 보건소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혜진 씨의 옛 연인이었던 강태준 씨였다. 그는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사람이었다. 태준 씨는 혜진 씨와 아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 달려왔다. 혜진이가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왔었어요. 태준 씨가 말했다. 그녀는 시댁에서 버림받았다고 말했고 일이 생기면 내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를 보호할 용기가 없었어요. 태준 씨는 또한 시간 계산에 따르면
아이가 자신과 혜진 씨의 친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태준 씨의 고백으로 박 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아기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기는 실제로 태준 씨와 혜진 씨의 친자였다. 이는 아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혜진 씨가 죽기 전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밝혀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누가 아기를 무덤 위에 두었으며 왜 아기는 밤새 버려진 후에도 기적적으로 건강했던 걸까?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혜진 씨의 영혼이 아기를 보호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들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밤에 혜진 씨의 무덤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거나 한밤중에 자장가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를 했다. 박 씨 할아버지는 심령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기이한 우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아기와 아기의 출생에 대한 수수께끼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 하지만 친아버지인 태준 씨의 등장과 혜진 씨의 시댁과의 갈등은 새로운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아이는 누가 데려갈 것인가? 그리고 혜진 씨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진실은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 아기의 친자가 밝혀지자 아이의 아버지인 태준 씨와 혜진 씨의 옛 시댁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관계를 부정했지만 아이가 혜진 씨의 친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시댁은 즉시 태도를 바꾸었다. 어쨌든 그 아이는 박 씨 집안의 손자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아버지 박 씨가 선언했다. 아이의 친아버지인 태준 씨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혜진 씨를 버리고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 두었어요. 이제 당신들이 내 아들을 괴롭히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논쟁은 단순히 아이를 양육할 권리에만 그치지 않았다. 과거 시댁의 갈등과 죄악이 다시 드러났다. 혜진 씨의 시어머니인 윤 씨는 혜진 씨를 궁지에 몰아넣은 자신의 역할을 서서히 인정했다. 격렬한 분위기가 고조될 때 혜진 씨의 시동생인 박혜준이 갑자기 나타나 진실을 폭로했다. 그는 혜진 씨를 짝사랑했지만 가족의 반대로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혜진 씨가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그는 감히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그녀를 쫓아내는 것을 놔두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가 억울하게 죽게 된 데에 내가 일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박혜준은 흐느끼며 말했다. 박혜준은 또한 자신이 어머니인 윤 씨가 혜진 씨가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호소 편지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가족은 망연자실했다. 윤 씨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단지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자백이 이어졌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혜진 씨의 시댁은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얻기 위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아이가 박 씨 집안의 핏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태준 씨는 자신의 아들을 혜진 씨를 잔인하게 대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법정은 치열한 대립의 장이 되었다. 태준 씨는 혜진 씨의 시댁이 그녀를 방치하고 학대한 증거를 제시했고 박 씨 집안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률과 핏줄을 인용했다. 여론의 압박 속에 윤 씨는 마침내 법정에서 증언했다.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살필 것을 맹세합니다. 사람들이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박 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아이를 계속 돌봤다. 그들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어떠한 명분이나 법적 책임 없이 아이를 지켰다. 아이가 누구와 살든 그저 사랑받고 혜진 씨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요. 박 씨 할아버지가 최 간호사에게 말했다. 그 말은 최 간호사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혜진 씨의 가장 가까운 친구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혜진 씨가 죽기 전에 겪었던 모든 슬픔에 대해 말하기 위해 증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긴장된 논쟁 끝에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아이를 양육할 권리는 친아버지인 태준 씨에게 속했다. 하지만 아이가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박 씨 집안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다.
이 결과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로서 태준 씨는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박 씨 집안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재판 후 윤 씨는 혜진 씨의 무덤에 가서 향을 피웠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사과했다. 혜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 용서를 바라진 않지만 이곳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 내가 이 무덤을 돌보고 속죄하기 위해 노력할게. 윤 씨의 행동은 목격자들을 감동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혜진 씨의 무덤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추모하고 사랑과 용서를 되새기는 장소가 되었다.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긴 채 서서히 끝을 맺었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는 사랑, 삶, 고통을 이겨내는 믿음의 상징이 되었다. 이야기는 4부에서 끝나고 아기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태준 씨는 아들을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는 부모가 겪었던 고통을 상기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날부터 태준 씨는 희망이와 함께 도시로 돌아와 안전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태준 씨는 희망이의 순수한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얻는 듯했다. 내 전부인 아들아, 네가 행복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해줄게. 태준 씨는 매일 밤 희망이의 머리맡에서 속삭였다. 희망이를 양육할 권리는 얻지 못했지만 박 씨 집안은 이전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았다. 혜진 씨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윤 씨는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희망이에게 정기적으로 선물과 돈을 보내주고 혜진 씨의 무덤을 자주 방문했다. 한때 잊혀졌던 혜진 씨의 무덤은 이제 정성스럽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 박 씨 집안을 비난했지만 윤 씨의 진정한 후회를 보며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그저 혜진이의 영혼이 편안히 쉬기를 바랄 뿐이야. 그녀에게 평생 빚을 졌지. 윤 씨는 며느리에게 향을 피울 때마다 눈물 지으며 말했다. 박 씨 할아버지와 최 간호사는 희망이 비록 태준 씨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주 희망이를 찾아가 마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박 씨 할아버지는 희망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동안 겪었던 고생이 보상받는 듯했다. 어느 날 최 간호사는 박 씨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기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기에게 새로운 삶을 되돌려주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믿어요. 그 점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요. 박 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 씨의 무덤이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아마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르지. 아기는 혜진이가 이 세상에 남긴 선물일 거야. 희망이의 아버지인 태준 씨는 희망이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천마을 공동묘지에서 혜진 씨의 무덤 앞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 그는 박 씨 집안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람들을 초대했다. 박 씨 할아버지, 최 간호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다. 행사에서 태준 씨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희망이를 안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제 아들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혜진 씨에게 우리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으로서. 윤 씨는 혜진 씨 무덤 옆에서 조용히 서서 나직이 말했다. 혜진아, 미안해. 나는 사랑과 용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희망이가 그것의 상징이 될 거야. 시간이 흘렀다. 희망이는 태준 씨의 사랑과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자라났다. 그 소녀는 똑똑하고 활발했으며 부모가 겪어야 했던 상실을 보상하기 위해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혜진 씨의 무덤은 마을 사람들이 추모할 뿐만 아니라 사랑, 희생, 사랑의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되새기는 장소가 되었다. 어느 오후 해가 언덕 뒤로 저물어 갈 때 태준 씨는 희망이를 안고 혜진 씨의 무덤으로 갔다. 그는 무덤 위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놓고 나직이 말했다. 혜진아, 우리의 아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이제 안심해도 돼. 희망이는 아직 어리지만 엄마의 무덤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작은 소리로 불렀다. 엄마, 사랑해요. 이야기는 태준 씨와 아들이 나무가 늘어선 작은 길을 걸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끝맺는다. 푸른 하늘 아래 혜진 씨의 영혼은 땅속에서 평온하게 미소 짓는 듯했다.